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민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가부장 중심의 그런 가부장 질서 속에서 여성의 어떤 한과 그런 고통을 재미있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시집살이 노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 봉건사회 하에서 참 여성들의 그런 어떤 고난과 순환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정리를 보시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대가족을 수발하며 살아야 했던 바로 그 여성들의 고통과 여성들의 여성들의 고통과 한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요다. 여기선 조금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갈래상으로는 민요, 부요라는 말은 아녀자 부자의 노래요자예요. 그래서 서민 아녀자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정한 리듬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건 바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사조의 사음보 형태. 어떻게 보면 좀 가사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사조의 사음보라는 운율은. 성격에서는 해학적이면서 서민적이며 풍자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표현면에서는 언어 유희를 이용한 해학적인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건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시집살이, 계집살이 뭐 이런 해학적 언어 유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댁 식구들과 화자를 바로 뭐에 비유했다고요? 새에다 비유했다라고 해서 뭐 시아버지 호랑새, 시어머니 꾸중새, 시아버지가 호랑새라고 하는 건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무서운 시아버지다. 시어머니 꾸중새다라는 거는 바로 꾸중을 잘하는 시어머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비유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면에서는 그 대꾸, 대조, 반복, 열거, 과장 등의 아주 다양한 수화법이 사용됐고요. 거기에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말들이 있죠. 그다음에 물음론과 대답의 형식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지방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건데요. 자, 본문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끊어볼 수가 있는데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일정하게 세 구절은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죠. A, A, B, A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정한 리듬감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형님 온다, 형님 온다. 여기서 형님은 누구냐? 이제 친정의 방문을 내려오는 그런 형님을 얘기하는 거죠. 친정에 방문 오는 형님을 의미하는 거죠.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자, 묻고 있죠? 대화체 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서결이란 세 문단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로 본다면요. 그 형님에 대한 반가움과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형님에 대한 반가움과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 줄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론 부분인데요. 나에서 보면 대화 형태죠. 앞에서 물었어요. 시집살이 어떻댔까? 라고 했더니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뭐라고요? 계집살이. 자, 아까 이제 핵심 정리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해학적인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언어 유희. 시집살이, 무슨 살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말을 약간 뒤집어서 좀 시집살이가 계집살이만큼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집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자, 여기서 이 당추라는 것과 고추는요, 결국 같은 말인데요. 같은 것을 지칭한 고추라는 의미인데 같은 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다. 같은 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쓰면 좀 운율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으니까 좀 다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율적인 효과를 또 주기 위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자, 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미각적인 심상. 시집살이 고초를 미각적 심상으로 표현했어요. 시집살이의 고통을 미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다 라고 했는데, 수박 씻기라는 건 수박은 어때요? 이렇게 반 잘라 놓으면 밑에가 둥글둥글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밥 담는 그릇이 수박처럼 생겼다는 뜻인데, 뭐 실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 차리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막 그릇이 고정도 있지 않고 움직이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 어렵더라. 도리소반 둥글게 생긴 조그만 상인데요. 자, 이 두 줄은 상 차리는 일의 어려움을 얘기했죠. 상 차리는 일의 어려움. 대구적인 표현이 사용됐죠. 그래서 대구법 사용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자, 오리의 물을, 오리까지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뭐 한 1.5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 물 길러 갔다가 또 심리방아 찧었다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죠? 9솥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갖고 솥이 9개인데 거기다 불 떼고 방에 또 자리도 걷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고달픈 삶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육체적 고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대할 때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고 조심스럽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볼게요. 나뭇잎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서슬이 시퍼런 그 어머니의 눈총. 서슬이 시퍼렇게 그냥 뭐 무섭게 이게 쏘아보고 이제 감시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나뭇잎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시집살이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나열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시댁 식구들을 새에다 비유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좀 미리 선생님이 좀 메모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시댁 식구들을 새에 비유해서 나름대로 좀 재미있고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새에 비유해서 각 인물의 특성과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대구적인 방법, 대구법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필기한 대로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바로 뭐에 비유했어요? 새에 비유해서 각 인물의 특성과 처지를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대구법 사용됐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시아버니 호랑새. 호랑새라는 건 진짜 뭐 호랑새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호랑이처럼 무서운 새다. 뭐 이런 의미죠. 무서운 시아버지를 비유한 거고요. 여기는 무서운 시아버지. 시어머니 꾸중새요. 시어머니 맨날 꾸중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 하나 한림새요. 한림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고자질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자질 잘하는 시누이 동서죠. 동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조금만 저기 하면 뭐 삐진다 이거죠. 성격이 날카롭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뾰족새라는 건 성격이 날카로움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아버지 뾰중새요. 퉁명스럽다. 이런 거고요. 여기는 퉁명함, 퉁명스러움 이라고 할 수 있고,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미련새,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을 비유한 거죠. 미련새다 라고 하는 거는. 자식 하나 우는 새요. 울기를 잘한다 이거죠. 안 그래도 시댁 일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만 썩는 새세. 내 마음은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애가 타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죠.
귀먹어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라고 해서, 자,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시댁에 시집을 가게 되면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할 말이 있어도 꾹 참으며 살아야 하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법. 뭐해요 3년이요, 뭐해 3년이요, 뭐해 3년이요 라고 했으니까 반복법 쓰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배꽃 같은 요 내 얼굴을 호박꽃이다 되었네. 배꽃같이 예쁘던 내 얼굴이 호박꽃 못생기게 되었고, 삼단 같던 비단결 같은 내 머릿결 비사리춤다 되었네. 비사리춤은 이렇게 한 움큼의 쌀이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버석버석하고 좀 거칠게 됐다 이런 얘기죠. 배꽃 같은 하얀 옷 같던 내 손길이 오리발처럼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세모한 것과 동그라미 한 건 서로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 전후를 대조해서 결혼 전후를 대조해서요, 고달픈 시집살이를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달픈 시집살이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꾸나 대조, 과장과 해악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대꾸, 대조, 과장, 해악. 많은 수사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곱게 짠 무명 남색 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치마를 입는 게 아니라 눈물 닦느라 너무너무 시댁살이가 고달퍼서 그 치마에 눈물 닦기에 급하다. 두폭부지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자, 여기만큼 화자가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화자의 바로 고통과 한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기서결에서 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했죠. 시집살이의 어려움. 그런 말을 이제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문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 이겼네. 자,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가 소가 뭐냐면 연못 소자예요. 연못이 됐대. 아유, 과장도 좀 심하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베갯머리 주변이 눈물로 연못을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과장법이 쓰였죠. 과장법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소이라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여기서 거위 한 쌍과 오리 한 쌍은 실제 거위와 오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식들을 비유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쌍쌍이 때 들어오네. 쌍쌍이 때를 맞춰 들어오네. 또는 때를 지어 들어오네. 라고 해서 마지막 요 세 줄은요, 자식들에게서 위안을 받으면서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어요. 자식들에게서 위안을 받으며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해학적이기도 하죠. 베갯머리가 연못이 됐고 그 연못에 자식들을 거위와 오리에 비유해서 그들이 찾아 들어온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기서결에서 결 부분에 해당하고요. 해학적 체념, 웃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에휴, 시집살이 뭐 어쩌겠냐, 이미 내가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시집살이 노래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시집살이의 고충과 어려움을 아주 재밌고 해학적이면서 대꾸법이라든가 과장법 등등을 사용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잘 해보시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